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90년 8월 10일 신시생인 이청아씨가 되겠습니다. 이청아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있는 정정갑경이라는 한자와 밑에 있는 미미 신오라는 한자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청간이라고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청간이라고 해서 그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요. 밑에 있는 한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육식갑자를 보면은 본인은 경오년, 갑신월, 정미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요. 일단 목이 하나고요. 그리고 토가 2개, 그리고 금이 2개, 그리고 화가 3개, 그리고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요, 목화토금수 각자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 상징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화기운이 비교적 강해요. 화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기운도 2개밖에 안 되지만 이 월지라는 자리가 그 강하기 때문에 금기운도 비교적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20대니까 20대 중반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나중에 나이가 40 넘고 50 넘고 그러면 몸이 좀 노쇠하게 되죠. 점점.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건강에 주의하게 되는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이 오장육부에서 간을 나타내고요. 금이라는 것이 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기운은 그 콩팥 그리고 그 비뇨기 계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건강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나타내는 것이 뭐 번호 숫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용신과 귀신이라는 사주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화기운이 비교적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넘어서 세 개부터는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화기운을 지금 많으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밖에서는 또 화기운이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화기운이 많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기는커녕 또 화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야, 니네 화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기신이라고 하고요. 지금 수기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수기운을 밖에서 가져다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이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번호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은 숫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숫자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번호라든가 자동차 넘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도 번호를 딱 지정해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자신의 필수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휴대폰마다 자신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번호를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이 번호라는 것도 이 오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은 뭐 3과 8을 뜻하고 화기운은 2와 7을 뜻하고 이런 식으로 이 오행에 맞춰서 다 번호가 있는데 이왕이면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즉 용신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이 사주를 보면은요. 화기운이 지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에 해당하는 2와 7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수기운이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내가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에 해당하는 1과 6은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0개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2와 7을 빼면 이제 8개가 남잖아요. 그 중에 1과 6은 반드시 취해요. 그리고 그러면 또 6개가 남는데 그 6개는 그 커다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2와 7을 빼고 1과 6을 취한 후 나머지 6개의 숫자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요,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 뭐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그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지역에 가서, 나에게 맞는 곳에 가서 살면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고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같은 동네에서도 그 내가 이사를 가면 그 거주지가 바뀌기 때문에 나에게 그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그 화기운이라는 게 기신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쪽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이 수기운이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만약에 강주면 강주광역시라면 이 강주광역시에서도 그 이왕이면은 북쪽이 남쪽보다는 본인에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시는 그 동네, 뭐 무슨 동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서도 그 남쪽보다는 북쪽이 낫다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이사를 간다면 지금 이곳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에 붙었다든가 아니면은 취업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나에 맞는 용신 방향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할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용신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경호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백마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그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그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 부모를 나타내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이 8글자의 한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에 해당하는 두 글자, 이 정미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자가 백마띠면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백마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여자가 백마띠면 팔자가 세다라는 말이 이렇게 맞춰보면은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팔자가 센 여자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띠는 그런데 이 띠보다는 이 정미라는 일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미라는 그 일주는요, 그 특징을 보면 미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미인이 많고, 그리고 정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것이 그 화개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미를 일주로 깔고 있는 분들은 예체능적인 재능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정미일주 자체가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 담백하고요. 그리고 지금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승무원이 스튜어디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스튜어디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원으로 만약에 합격하실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 정미일주가 이 스튜어디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냐면요. 우리가 그 역마살 그러면 보통 인신사의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미라는 글자가 원래는 그 화개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술축미 이 네 글자 중에 들어가는 이 화개살을 나타내는데 이 미라는 글자가 이 역마살의 성향이 아주 강한 그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축미 네 글자 외에 이 미라는 글자도 역마살의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여자가 미인이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든가 이동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적성에 맞는 분이기 때문에 이 스튜어디스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아주 좋은 직종을 선택하셨다 생각을 하고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주를 보면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부부관계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이제 또 결정적인 약점이라면 뭘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수기운이 없어요. 지금 이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화가 3개나 되잖아요. 이 일주 자체도 이 정이라는 이 화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기운을 좀 그 약하게 해줄 수기운이 필요한데 여기 지장간에 임수라는 이 수기운이 하나 있고 이 사주팔자에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본인의 사주팔자를 뭐 일주라든가 음양오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주나 아니면은 그 음양오행으로 본인의 사주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